오늘 이렇게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지, 그리고 저희의 주 공략 대상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가지고 제 포부를 말씀드리는 그런 기자회견문을 읽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난 며칠간의 활극 속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정한 공정론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강경 보수적인 색채를 띠면서 보여준 모습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전혀 지금의 탄핵으로 얼룩진 그런 보수 진영을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께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볼만한 선거가 되려면 하루빨리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정리되어야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90년생 만 35세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저와도 친분이 있고, 어제도 제가 그래서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에게 상당한 축하와 함께 기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엔 그 당은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선출되었던 당대표이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저도 그들의 기득권에 쓰러졌는데, 저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강경 우파적 경향성이 더 강해진 상황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기적인 변화, 그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대선용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탄 모델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승리할 거라고 다시 하시면서 혹시 목표하시는 득표율이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어제 SNS 메시지 나온 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탄 모델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동탄에서 56%쯤에서 39%까지 떨어지듯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권을 가진 만약 대통령이 190석에 달하는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법권까지 겁박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이것은 독재 기도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주신다면은 결국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탄 모델 하나에서 또 하나의 요체는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20% 이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4대 4대 2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탄 주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동탄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독주를 견제하고 싶은 국민들이 계시다면은 우선 4대 4대 2의 구도를 빨리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20% 밑으로 국민의힘의 후보의 득표율을 제한해 주시면 그게 동탄 모델에 대한 1단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지금 들어서 본인의 망상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면서 자숙하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께 홍준표 후보는 정치적인 휴지기를 가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후보님 캠프에서 특정한 인사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해서 홍준표 후보님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홍준표 후보님 직접 그분들에게 의사도 전달하셨고 그분들이 각자의 현재 위치에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런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차별점을 두고 뭐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고요. 외람되게도 김문수 후보 측 공약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점은 차차 선거가 진행되면서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그런 유권자분들께 딱 이 선명한 대비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야 된다 라는 하나의 롤모델을 설정하고 싶다면은 그것이 과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입니까? 아니면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면서 성장해서 지금의 당대표도 지내고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오게 된 저 이준석입니까를 선명하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또는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흠결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렇게 올라온 이준석을 선택해 주시기를 유권자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